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날입니다. 긴장한 모습들이 보이네요. 긴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중개사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좀 줄었어요 지금, 응?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줄고, 경기가 좋으면 또 어디서 몰려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20년 이상 강의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공부 많이 안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중개사법인데, 자,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기본서 나온 거 다음 주 정도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공부하는데 2번 정도 이 교재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추운이란 말을 앞에 붙인 것은 추우니까.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 약간 좀 추운 시기에 공부를 하시게 돼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은 잘생겼죠? 아무 반응이 없네. 이거 한 20년 된 안 됐는데 10몇 년 전 사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이제, 네? 이것은 그때 이제 그때 지금보다는 좀 저 세포가 좋았을 때고 또 거기에다 뭐라 했겠어요? 막 이렇게 뭐 해서 한 거지. 촬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제가 자격증 딴 건 14회 때 땄으니까 여러분이 올해 따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20년 선배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2회 행정사를 땄는데 이때는 그냥 시간이 남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원래 이제 공무원 그만두시고 일정 기간 그만두시고 나오면 행정사 자격증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따봤어요. 근데 2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거저 줬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원래 1회 때 시험 봐가지고 1회 때는 1차만 되고 2회 때 이제 2차까지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써먹을까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저 위례에서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 때가 됐겠죠. 20년이 넘었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알바로 시작했다가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눌러앉은 거예요. 저 원래 고시 공부했기 때문에 잠깐 돈 벌어서 다시 또 고시 공부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속세에 그대로 눌러앉게 돼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우리 아기도 생기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 몇 군데 강의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내내 강의할 때도 있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강의가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맡고 있는 과목 2차 과목이 들어간 건 아시죠? 근데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출제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요 3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편이 공인중개사법인데 요게 시험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25문제 정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녹색으로 칠해놨잖아요. 그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틀려야 됩니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거의 다 맞으셔야 되고 그럴 수 있고. 근데 2편하고 3편은 보니까 빨간색으로 막 해놨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고 문제가 좀 까다롭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2편과 3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 응? 근데 꼭 공부할 때 보면 교재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재 본 걸 보면 여기는 시커매, 여기는 허옇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공부해버릴지 몰라. 너무 하얘니까. 여기는 지금 출제 문제가 올해 8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초창기에 3문제, 4문제 나왔습니다.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요. 중계 실무는 7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실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요것은 그냥 법이 아닌 모양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도 법이에요. 다 법이에요.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서 법이 아닌 것을 공부하는 과목은 어제 했던 어제 학교론 한 거 아니에요? 학교론밖에 없어. 다 나머지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26문제. 지문 5개 나오고 근데 박스를 쳐가지고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14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초창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40문제 중에서.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요. 그 다음에 7문제. 그 다음에 10문제 가까이. 급기야는 지금 14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많이 내면 낼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묻지만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게 아니고 옳은 것을 갖다가 묶어놓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많아져요. 박스형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모의로 시험을 보든지 연습하실 때 박스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급, 우리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조금 기준이 틀립니다. 아무래도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게 작년에가 3문제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가 한 7문제 이 정도 보면 4문제가 어려워진 거니까 4문제를 점수로 치면은 10점이에요. 10점 정도가 다운됐다고 보셔야 돼. 평균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90점 받았던 분은 올해 시험에서는 80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노력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난이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깊게 파버려가지고 얘를 맞춰내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고득점하고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어리석다는 겁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는 국성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런데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에 내가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하면서 양을 늘리셔요. 그러면 또 다시 공부하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만 이런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킬러 문항이라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킬해야지. 죽이려고 한 4문제를 갖다가 살겠다고 달라들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문제 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과감히 패스를 해버리는 거야. 그것만이 출제위원회에 대한 처절한 복수입니다. 그것만이.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틀려도.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실수하는 것 빼고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실수도 안 하지만 또 찍었을 때 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매년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것이라고 누구라도 예상하는 거,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끝내셔야 돼.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응? 이거 말고도 공부할 과목들이 많잖아. 어제 학개론만 해도 학개론은 진짜 뭐야?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야. 그렇다고 해서 막 범위를 늘려서 공부하면 돼? 안 돼.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고생을 덜하고 합격하려고 다니는 거지. 고생을 많이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서 다시 또 나오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한 70%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 35회잖아요. 34회인가? 35회죠. 35회 문제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는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 근데 이제 못 보던 지문이 한 30% 정도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못 보던 지문 중에는
킬러 문항도 있어. 듣도 보도 못한 문항도 있어. 근데 그 중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지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킬러 지문 같은 이런 건 맞추시면 안 돼. 생각도 많으셔야 돼. 그러면 요 30% 중에서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그다음에 이제 합격률은 통계 내는 거에 따라 이제 틀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산업인력공단 통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1차 합격은 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올해 1차만 되고 또 공부해서 내년 2차 됐다. 그렇든 아니면 뭐 올해 1, 2차 다 했든 하여간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을 본 사람이에요. 면제자든 아니면 1차부터 보는 사람이든 본 사람 중에서 8만 명이 봤는데 18년도에 16,00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여기다는 또 이게 안 먹네. 요 16,00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퍼센테이지는 한 21%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19년도에 보니까 7만 명이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2차 시험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27,00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본 사람은 좀 줄었는데 합격자는 늘었죠. 합격률이 올라가서 그런 거지. 그러면 2차 본 사람 중에 10명 중에 거의 100명이면 36명이 합격했다는 뜻이니까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20년도에 딱 가니까 저 본 사람은 비슷한데 줄었죠. 합격률이 떨어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 시험, 요게 하여간 21년도 시험에서는 늘었어요, 응시자가. 시험 본 사람이 끝끝내 공부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중에 26,00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 통계예요. 근데 그 중에는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단인 둥 만원 둥 하면서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원 다니면서 만약에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기도 있어요. 왜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싼 학원비 내고 학원 등록하고 이렇게 쉽지 않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그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내가 독학한다. 독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독해 빠진 것만 독해 빠진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거 진짜. 쉽지가 않아 진짜. 좀 있으면 누가 딱 전화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 갈등하다 그래 갔다 와서 그냥 동영상 듣지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막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22년도가 그러면 이건 작년도인가? 작년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9만 명 정도가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합격한 숫자를 보면 2만 명이 기준인 것 같아. 2만 명. 2만 명보다 조금 못하고 이렇게 되고 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넘었을 때가 요때 넘었고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요때가 또 2만 명이 넘었죠.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요때가 또 2만 명이 또 넘었죠. 올해 23년도 시험이잖아요. 올해 본 거잖아요. 올해 시험 끝났잖아요. 올해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인원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5,000 뭐 이렇게 되겠죠. 예상이에요, 예상. 2만 명 못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퐁당퐁당 느낌이 들잖아요. 의도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너무 조금 됐다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조금 쉽게 그랬더니 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됐는데 좀 줄이자 그랬는데 뭐 어떻게 푹 16,000명이잖아 또. 너무 어려웠나? 쉽게 냈더니 뭐예요? 올라갔어. 여기서 잘했어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작심을 했겠죠. 끌어내린다는. 올해 이거 10,000명 될 거예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모르긴 해도 올해 충격을 받았잖아 지금.
작년은 그러니까 올해지. 너무 좀 어렵게 냈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의도는 아니지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문제를 쉽게 출제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상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올해 초반부터 1년 내내 개정이 됐어요.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뀌고 해서 1년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시험에 실제 반영된 것은 정말 그 예상보다는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올해 바뀐 거랑 올해 시험 끝나고 나서 또 바뀐 게 또 있어요. 지금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공부하는 내내 또 조금씩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개사법은 잘 안 바뀌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경향은 조금씩 자꾸 바꿔 자꾸. 대표적으로 지금 완전히 탈바꿈 할 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양식 있죠. 대대적으로 손을 봤어요. 그런 이건 국회에서 대통령이 땅땅땅 하면 바로 그냥 법 되는 거예요. 국회 통과할 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이미 올라갔고 의견 수렴 단계인데 바뀔 거예요. 100%.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하고 관련돼 있어 또. 그래서 좀 강화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요 교재에 반영했고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다음 주 정도에 교재 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정확한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뭐든지 문제집이든 이거든 5번 이상 봤을 때 이제 자기한테 습득이 되는 것 같아. 2번 보나 3번 보나 거기서 거기요. 근데 이제 5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걸 보면 그냥 그러니까 공부한 시간이나 그다음에 그 횟수에 비례해서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수나 이런 거 반영된 걸 보면 바닥을 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 번 봤을 때부터 자기 실력이 돼가지고 그게 점수로 반영되는 거지. 한 번 봤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봐서 2번 봤다고 그래서 한 번하고 차이가 있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누적이 돼서 이제 5번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불이 붙는 거지. 실력에 불이 붙어. 그러니까 이게 점수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공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기본서가 지금 이게 480페이지가 그래. 얘가 왜 색깔이 왜 이러는 거예요? 480페이지인가 그래. 양이 많아. 제가 이거 했습니다. 기본서를 썼습니다만 양이 많다고.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저 480페이지를 다 할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 480페이지 중에서 한 150페이지 할까 말까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서 여기 딱 보실 때 이따 바로 드러나 밑줄 그으세요 이러고 있잖아. 거기를 형광펜이든 그 다 밑줄 그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거기만 보세요. 거기만 시험에 나와. 근데 기본서를 왜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러면 아니 그 400 몇 페이지에 맞춰달래. 그래서 쓴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페이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했더니 막 500 몇 페이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막 줄이고 줄였는데 이제 480페이지야. 여기서 더 줄여달라고 그러면 더 줄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 수업할 때는 어떤 거 수업할 거냐면 밑줄 그은 거. 몇 개 되지도 않아.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건 별 무시해도 괜찮아. 실제로는 한 150페이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강약을 둬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편하고 3편이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편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2편, 3편 그것도 강의를 이렇게 복습용으로 많이 들어야 될 건 2편, 3편 이런 거예요. 2편, 3편을 한 3번 정도 공부할 때 1편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럼 2편, 3편도 다 내용이 똑같지 않아. 그중에 나오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 강조할 부분들이 또 달라. 그럼 그거 위주로. 또 암기사항이 있어. 그럼 뭐예요? 그 암기사항을 꾸준히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별표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학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통제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서
공부할 시간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학원 끊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생을 덜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하는 타이밍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문제집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기출 문제집만큼 좋은 문제집이 없어. 어쨌든가. 그리고 요즘도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판사에서 이 책 나간 걸 보면 기출 문제집이 그냥 일반 그 뭐 예상 문제집보다 훨씬 많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책을 팔아서 좀 돈을 좀 벌려면 무조건 기출 문제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수험생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 보시면 돼. 특히나 과목마다 약간 변수가 있고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개사법은 기출 문제집만 달달달달달 5번 이상 봐도 합격해.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 다른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 그래서 기출 문제가 지금 34회까지 갔으니까 응? 34회까지 갔는데 손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34회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옛날 기출 문제들은 다 허접해. 근데 이제 한 30회 전후에 해가지고 문제가 또 달라져. 문제가 좋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한 최근 한 7년 그 정도 이제 문제를 풀면 그보다는 더 좋은 건 5년. 최근 5년치가 제일 좋고 조금 넓히면 한 7년치 정도. 기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요것은 나중에 이런 거 나눠드릴까요? 기간 정리한 거, 암기사항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비교 정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양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몇 페이지밖에 안 돼. 요건 저 보충 자료지 뭐.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정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11월부터 요 1월 달까지. 그래서 필수서, 요 기본서 요것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보면 요 학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딱 이게 전부 다 그 저 플랜을 그렇게 짰더만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요. 뭐 요약집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서 밑줄 그은 거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요 예상 문제집 같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이 뭐 이렇게 뭐 장판지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은 거 이제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저기 약간 조금 이렇게 제가 법대를 나왔거든요. 이 법대 나온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하냐?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진보일 것 같아요? 보수일 것 같아요? 100% 보수예요. 100%. 진보일 수가 없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데모하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도서관에 처박아서 공부하지. 예? 그 뭐 정치적 성향도 그렇고. 거의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제일 싫어요. 맨날 똑같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아야 되고 뭐 이상하게 바뀌고 이러면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 본성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게 더 클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법대는 더 그래. 제가 옛날에 딴 얘기가 됐습니다만 소개팅을 했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때 상대방이 누구냐면 국문과 여학생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가자 장미여관으로 이거였어요. 가자 장미여관으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장미여관. 신촌에 가면 장미여관이라고 있어. 지금 없어졌을 거야 아마. 마강수 교수는 아시나? 마강수 교수가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이런 거 쓰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강수 교수한테 배웠던 국문과 학생이 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저는 법대, 거기는 국문학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마강수 교수가 이게 그렇게 막 소설도 쓰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르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장 잡아다 쳐넣어야 된다. 이건 사회의 악이다. 뭐 이렇게. 국문과 학생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바로 직속 뭐 은사는 아닙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대학원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계열이 또 있잖아. 근데 이제 마음이 열려 있잖아. 생각이 열려 있잖아. 국문과 학생은. 응? 그래서 이제 저를 배려해서 하는 소리도 뭐 있을 수 있겠으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너 생각만 옳은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제 생각만 옳다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철딱성이 없는 생각이죠. 어떻게 제 생각만 옳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는 안 돼. 법대생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는 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잘못 따라갑니다. 그래도 잘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밴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냥 뭐 강의만 잘하면 됐지 실력만 좋으면 됐지 수강생들이 뭐 내 강의 안 듣고 백일 것 같아? 막 이런 자만감 있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강사들도 이게 다 이제 연봉 계약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가 많이 관련되어 있냐면 얼마나 수강생들이 알고 있고 인기가 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좀 인기 있는 선생 돼 보려고. 그래서 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13명 가입됐어요. 밴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 밴드 하나 있고 그것도 지금 제가 잘 안 가는데 가끔씩 뜨긴 하는데 뭐 올 누구 생일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 뭐 그것도 잘 안 가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옛날보다 제가 굉장히 낯짝이 두꺼워졌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곽한 정도 사람이 되려면 그 보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거기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옷 벗고 춤추는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 못해요. 전 못할 것 같아. 근데 길거리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말 붙이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바뀌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우리 애기들이 걱정돼.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누굴 닮았겠어요? 저를 닮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꽉꽉 막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계속 애기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죠. 야, 거짓말도 좀 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잘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라, 막 이렇게만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 할 줄 알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고 하여간 그런 거짓말. 어쨌든 이거 그다음에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약간 좀 게을러 가지고 뭐 답변이나 이런 거 막 사이트 올라와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거 못 하고 안 하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집중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키부동사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수강생분들한테 좀 짧은 5분, 1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 시험에서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 또 제 딴에는 뭐요?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걸 갖다가 딱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거였는데 뭐 옛날 동영상 옛날에는 한 뭐 100개 넘게 올라가 있었다가 옛날 건 좀 치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58개인가밖에 없는데 이거 다 내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새 걸로 다 해가지고 짧은 동영상 편집해서 올릴 건데 문제는 이게 편집이 쉽지가 않더라고. 누가 해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막 그거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연습도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 PPT 화면도 그렇지만 남한테 맡겨서 하잖아요. 그럼 돈도 들어가지만 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조금 떠듬떠듬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배우기 싫어가지고. 배우기 싫은 게 뭐예요? 보수예요. 배우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특히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게 되거든요. 아유, 골치 아픈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라도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올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저 가입된 사람이 한 400 몇 명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카페는 옛날부터 있었던 다음 카페는 그건 한 2,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제가 안 간 지 몇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앞으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보려고. 자, 키부동산이에요. 아까 그 밴드 같은 경우는 고종원의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이냐 요거 좀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되면 100개를 강의해서 100개를 다 맞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만큼 이상적인 게 없죠. 그 나오는 거 정확히 그걸 100개를 강의해서 100개를 다 맞추게 만들면 이 고정호는 이런 사람이 못 돼요. 100개 강의해서 100개를 어떻게 제가 신입니까? 자, 200개를 강의해서 80개를 맞춘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200개를 강의해서 80개. 400개를 강의해서 80개. 80개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개를 강의를 해서 200발에서 80중이다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정원이 아니에요. 고정원은 100개를 강의해서 80개를 맞추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강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강의를 안 해요. 많은 양을 안 해요. 그냥 할 것만 해요. 줄여서 해요. 근데 시험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 많은 양을 했다고 해서 합격한 사람 점수나 조금한 양을 해서 합격한 사람 점수랑 똑같아요.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죠? 더 뻔뻔해져야 되는데 지금 얼굴 빨개졌나요? 아, 빨개지지 않았어요? 빨개졌어요? 아닌데 이제 빨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우리 수업 몇 시까지 돼 있어요? 1시? 1시까지 돼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1편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나 한번 펴보세요. 책이 안 나와가지고 교재라고 하는 프린트물 받으신 거 있죠? 큰 거, 두꺼운 거. 1장 총설이죠. 이제 여기가 1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편. 아까 25문제 출제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넘기십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앞에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22페이지 가십니다. 22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자, 용어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용어는 뭐냐면 요런 말은 요런 뜻이다라고 법에서 풀이를 해놓은 건데 풀이 해놓은 게 더 어려워요. 6개 용어가 6개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중개라는 용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두 줄을 갖다 밑줄 긋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중개라 함은 밑줄 긋고요.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대하여에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라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들어본 말도 있고 못 들어본 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했죠. 여기 행위를 여기서 또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응? 자, 끝. 밑줄 다 그어서 이제 그러면 중개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요게
토지나 건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해. 예? 부동산. 땅이나 건물요.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거래가 뭐예요? 뭐 사고 팔고 뭐 이게 거래잖아요. 또 거래 중에는 세를 놓고 세 얻고 그것도 거래입니다. 거래라는 말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두 번째 부분이 좀 길죠? 다시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아니 저 혼자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어제 선생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밖으로 말을 뱉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기억도 오래가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신감도 생기게 만들고요. 표현력도 이렇게 되고 좋아요. 그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끝 글자가 이거죠. 첫 글자가 이거죠. 둘이 붙여버리면 말이 돼요. 그래서 거래 행위 하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거래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옆에 써주세요. 계약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중개해 주는 게 뭐예요? 부동산 계약하게 도와주는 거, 소개시킨 거. 알고 계신 거야. 근데 법률 용어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됐어요? 구체적으로 막 지금부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다 계약들 아닙니까? 요 중에서 중개 사무실에서 제일로 많이 하는 계약은 뭐예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약.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전부 다요. 임대차 계약인데 우리 저 현재 그 사무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이다 하고 잘 안 하고 전세 계약이라고 해요. 또는 월세 계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월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교실로만 딱 들어오면 용어가 바뀌어. 뭐라고?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쓰인다고 법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지. 그래서 전세 계약하는 걸 도와주었다, 소개시켰다. 그러면 중개다 이런 말이에요. 전세집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지금 연습을 잠깐 해볼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연습할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 중개가 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고 계약하는 걸 소개시킨 거야. 자, 근데 우리 사무실에 가끔 보면 한 40대 중후반 되는 남자분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 와가지고 슬그머니 그 책상에다가 이 팜플렛 하나 놓고 가. 그게 대출 받을 손님이 있으면 우리 소개시키면 대출 이자율이 이렇게 되니까 그 대출 받으실 손님이 있으면 소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대출 브로커예요.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영업하잖아요. 이렇게. 전세 대출도 있기 때문에 꼭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세 계약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져요. 그거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사무실마다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전세 자금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서. 그럼 은행하고 뭐 하냐면 그 은행 그 대출 그 해주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 법률적으로는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대출 약정서예요. 돈 꾸는 계약이에요. 돈 꾸는 계약. 그러니까 그 팜플렛 놓고 가신 아저씨는 돈 꾸는 계약, 대출 약정하는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게끔 중간에서 영업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중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돈 꾸는 계약을 알선했다고.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며요. 그러면 돈 꾸는 소비대차 계약도 계약 맞죠? 이게 계약이라며. 응? 갑자기 왜 꿀먹은 버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계약이라며. 그죠? 계약이에요. 뭐 이것도 계약이잖아 지금. 소개시켰죠? 이거 소개시킨 거잖아. 그럼 중개예요? 대출받게 소개시킨 건데 지금. 중개예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부동산 아니잖아. 왜 색깔이 이런 거야? 돈이잖아 돈. 돈 꾸게 소개시킨 건 중개가 아니라고. 우리 중개사상의 그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개예요? 부동산 계약하는 거 도와줘야 돼. 중개 아니죠? 여기서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가로 1번 여러분 교재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끝부분에 가시면 둘째 줄 보세요. 금전은 밑줄 보세요.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그 밑에 마지막 줄까지 다 밑줄은 그어 놓으세요. 이따가 한번 와서 읽어보긴 할 거예요. 지금 아니고. 아셨죠? 요거 이해하셨으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건 요 얘기인데 아니야. 여기는 없네. 이따 나올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수업하겠습니다.